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른바 트럼스크 현상이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스크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의 이름, 그리고 리스크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과학계 내 위험 요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과학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2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관련 연구 지원을 전면 철회함에 따라 학계 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건강과 공공안전 문제를 내세워 국내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변화를 거대한 사기라고 규정하며 환경 규제 완화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한 환경과학자는 연구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는 경고를 받은 사례를 전했으며 하와이대 국립재난대비훈련센터의 자료에서도 기후변화와 함께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관련 언급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풀브라이트 교환 프로그램 등 해외 연구 지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과학연구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맹의 제니퍼 존스는 이번 조치가 건강과 공공안전 측면에서 사회의 취약계층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조앤 카니 역시 정부의 반과학주의 정책이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분야 진출을 저해하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일명 스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항공우주청 등 주요 기관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후연구 데이터는 미국 과학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연구 환경과 인재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과학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 없이는 미국 내 연구 및 개발 역량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를 강타한 혹한과 겨울 폭풍으로 인해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디트로이트 남서부에서는 1930년대 건설된 수도관이 극한의 한파로 파열되어 137cm 규모의 수도관에서 약 5시간 동안 대량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수백 채와 거리가 침수되었으며 기온이 영하 17도로 급락하면서 침수된 물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시 전체가 얼어붙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2월 중순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대기 조건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며 ABC 뉴스는 중서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에서 6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약 9,500만 명이 한파경보와 주의보, 경계령을 받았으며 캐나다 대초원에서 내려온 북극 고기압이 미국 서북부에서 중동부까지 혹한을 몰고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몬태나주는 체감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칸소주와 댈러스주는 각각 영하 19도와 영하 9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로 인해 오리건주에서는 추위와 관련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포틀랜드 인근에서는 쓰러진 나무로 인한 화재 사고로 한 여성의 목숨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건주의 레이크 오스위고 지역에서도 강풍에 의한 주택이 붕괴되어 한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부 뉴욕주 버펄로시는 최대 2피트의 적설량이 예보되면서 주민들에게 차량 운행 자제를 당부했고 이곳에서 예정되었던 NFL 플레이오프 경기도 연기됐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아칸소, 미시시피 북부, 테네시 서부 일부 지역에 10에서 15cm의 눈이 예보되는 등 악천후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망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미 전역에서 약 28만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첩보 위성급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모방한 대형 무인 정찰기를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 20일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가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북한 방현공군기지 경납고 외부에서 새로운 무인 항공기가 포착됐습니다. 기존 북한이 제작한 무인 정찰기의 날개 길이가 35m였던 것과 달리 이번 신형 모델은 날개 길이가 40m로 대폭 확장됐으며 기체의 색상 또한 미국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글로벌 호크를 RQ-4A에서 RA-4B로 업그레이드하며 크기를 약 39.8m로 확대한 바 있어 북한 신형 무인기의 외관이 미국 제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설계도를 무단 입수해 복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활용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번 이륙하면 38시간에서 42시간가량 작전 비행을 수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해 한반도 외부까지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은 2월 14일부터 17일 사이 방현 공군기지 내 경납고 7개 지붕의 설치 작업을 진행했는데 NK프로는 이 작업이 시험 중인 신형 무인정찰기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붕 설치 작업이 완료되고 수직 개폐식 문을 도입할 경우 날개 길이 40m의 새로운 무인정찰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역시 글로벌 호크 수용을 위해 유사한 규모의 경납고를 운영 중인 점이 주목됩니다. 더불어 북한은 이번 신형 무인정찰기 외에도 북한판 리퍼로 불리는 샛별 9형과 샛별 4 등 무인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무인 공격기는 지난해 9월 위성사진을 통해 방현공군기지에서 포착된 바 있고 2023년 열병식 등에서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무인 타격 장비와 정찰 탐지 수단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설계 완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